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2학기 기말 목동중학교 3학년 과학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자. 자, 1번 보면은 그림은 공을 위로 던졌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A, B 구간 올라갈 때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내용이야. BC 구간 증가한 위치 에너지,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 자, 높이 차이가 같단 말이야, 그치? 높이 차가 같아.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증가한 위치 에너지, 올라갈 때 증가한 위치 에너지랑 내려갈 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 3번 D에서 E 내려갈 때잖아, 그치?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지? 4번 공이 C 위치에 있을 때, C에 있대. 높이가 최대지. 높이가 최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다. 맞죠? 자, 5번 B에서 운동 에너지보다 D에서 운동 에너지. 자, B랑 D랑 뭐가 같아? 높이가 같단 말이야. 높이가 같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같죠? 역학적 에너지가 같지. 역학적 에너지 같으니까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어떻다? 더 크다 아니고 같다? 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네. 됐지? 자, 이제 2번 볼게. 2번. 자, 2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보자. 자, 그림은 공면 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수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 자, 이 내용에서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내용이 없잖아. 그치?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A 구간과 B 구간, C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질량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질량을 우리는 가정을 할 거야. 질량을 1kg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어차피 얘가 이동하는 동안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1kg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얼마? 1 곱하기 높이 10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20의 제곱 되지. 그러면은 98에 200 되니까 298줄 나올 거야. 됐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똑같이 구해.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높이 20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10의 제곱. 자, 얘 196에 100이니까 296, 50이지. 196에 50이니까 246줄 나오겠네. 됐지? 자, 그러면 봐.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봤더니 어떻게 돼? 다르다, 그치?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틀렸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아니고 보존되지 않는다.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니까 보존이 안 되겠지. 당연히 A하고 B하고 역학적 에너지 다르니까 C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다를 거야. C의 높이 물었어. 자, C에서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구하자. 역학적 에너지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돼. 9.8 곱하기 질량 아까 1로 뒀었지. 30.4. 자, 얘 계산하면은 30점 계산하면 30으로 일단 계산을 할게. 30으로 계산하면 294줄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 밑에 A에서 B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잖아. 그럼 당연히 B에서 C로 갈 때도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근데 246에서 294로 증가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C의 높이는 30.4m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 될 거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2배로 증가했다. 왜? 높이가 10에서 20, 2배로 증가했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가 2배로 증가한 거 맞아?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C에서의 위치 에너지 크기는 같다. C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그치? 그럼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같지 않다라고 했지. 감소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같지 않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 그래서 질량을 1로 두고 계산을 하든 2로 두고 계산을 하든 좀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지? 자, 3번 문제 보자. 자, 그림은 빗면 A 지점에서 질량 2kg의 수레를 가만히 놓았더니 수레가 빗면을 내려가 수평면에 놓여있는 나무도막과 충돌한 후 수레는 정지하고 나무도막이 20cm 이동을 했대. 자, 수레의 위치 에너지가 196줄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A 지점에.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구하자. 196줄은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h. 됐지? 그럼 h가 얼마 나와? 10m다 라고 나올 거야. 됐지? 자, 이때 가만히 놓았다 라고 나왔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러면 기억. A지점에서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는 원래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인데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위치 에너지만 따지면 되지. 위치 에너지 얼마라고 했다? 196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기억 내용 맞지? 자, B점 내려왔대. 그러면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같이. 왜? 마찰과 공기장을 모두 무시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라고? 196줄인데 얘는 운동 에너지만 가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196줄이래. 196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2 곱하기 속력 V의 제곱. 얘랑 약분되니까 V가 얼마 나와? 14m/s. 그래서 맞는 내용이네. 디귿. 수레와 충돌 후 정지한 나무도막의 역학적 에너지. 자, 정지한 나무도막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높이도 0이고 속력도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다? 0이다. 맞지? 나무도막이야. 리얼. 나무도막과 수평 사이의 마찰력. 자, 한 일의 양이 얼마니? 한 일의 양이 196줄 일을 했잖아. 그지?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일의 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마찰력 F 곱하기 이동거리 S 해주면 되지. 자, 여기서 20으로 하면 안 되지. 얘가 20cm니까 이동거리는 얼마? 0.2m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 9.8이 아니라 980N 나올 거야. 그래서 리얼은 틀려.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해결했다. 자, 4번 보자. 이제 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속력 측정기를 투명한 관의 중간 부분과 아랫 부분에 설치를 했대. 자, 그러면은 이때 역학적 에너지랑 이때 역학적 에너지랑 이때 역학적 에너지랑 전부 다 어떻다고? 같다라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가만히 넣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위치 에너지만 가져. 얘도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일 거야. 그치? 얘도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일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고요.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한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요런 내용들을 찾아. 그래서 기억,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 맞죠? 이거 알 수 있어. 자, 니은은 뭐라고 나와 있어? 옆에 가자. 니은.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알 수 있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변하지 않는다. 같다. 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답 5번 된다. 됐지? 5번. 그림은 손잡이를 돌리면 불이 켜진대. 손잡이를 돌리면 불이 켜진대. 움직이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야. 손전등 안에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어. 전기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야.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해서 빛이 나는 원리로 전기를 만든다. 맞죠? 손잡이를 돌려 만든 전기 에너지가 손전등에 불을 켜는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 됩니다. 그치?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다. 됐지? 6번.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예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라디오,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기 토스트,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풍력 발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진공 청소기, 전기 에너지가 진공이니까 운동 청소기, 운동 에너지로, 수력 발전, 역학적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래서 얘가 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7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전구를 1분 동안 사용했대. 자, 여기서 시간 잘 봐야 돼. 1분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시간은 초로 해서 60초나 아니면 시로 해서 60분의 1시간 요거 두 개만 사용을 할 거야. 분으로 사용하는 전기 계산하는 문제는 없어. 그래서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900줄이고요. 열 에너지로 전하는 게 1200줄이야.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있던 에너지가 얼마야? 2100줄이지.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였잖아. 그치? 전기 에너지 2100줄이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소비 전력을 볼 거야.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시간 얼마? 60초. 전기 에너지 2100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 얼마 나와? 35W.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자, 1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물었어. 그러면 1분 동안 소비하니까 60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물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전구에 60초, 1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도 사용하고 열 에너지도 사용하니까 두 개 합쳐야 된단 말이야. 900줄이 아니라 2100줄 되겠네. 전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대. 사용되는 소비되는 전력량 물었습니다. 전력이 35W였잖아. 그치? 그럼 1시간이니까 여기에 1시간 곱해주면 35W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2100W시 아니고 35W시.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 총량과 같다라고 돼야 되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변하지만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다. 전구는 뭘 사용하는 거야? 빛을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열 에너지가 아니라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8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구에 표기된 제품이다. 요거 잘 봐야 돼. 여기 220V 45W, 44W. 전격 전압이 220V고 소비 전력이 44W란 말이야. 그럼 이 44W는 1초 동안에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는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지? 전구에 있으니까 소비 전력 얼마라고? 44W 맞고요. 220V에 연결했을 때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려면 1시간이 아니라 뭐 1초에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220V에 연결했을 때 2시간 사용하는 전력량 물었죠.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전력이 얼마? 44. 시간은 2시간 되니까 88W시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되는 3번이 답이 되겠네. 됐지? 9번 문제. 별 넘어왔어. 9번 문제. 그림은 지구에서 별 가와 나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했대. 그러면은 자 6개월 뒤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위의 그림이랑 이렇게 딱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 나가 있을 거고 여기에 가가 있지. 그럼 가가 이만큼 이동할 동안 나가 요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시차는 누가 더 커?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연주 시차도 가가 나보다 크겠지. 연주 시차가 크면은 거리는 어떻게 돼? 가보다 나가 더 멀리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가는 나보다 연주 시차가 크다. 맞지? 가는 나보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이다. 아니지. 나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별이야.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 나가 더 멀리 떨어진 별이고 6개월 동안 가나의 위치 변하는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다. 10번. 자, 표면 온도 나와 있으면 표면 온도 낮은 것부터 정리를 할까요? 낮은 것부터 적색, 그리고 황색, 백색, 청색 이렇게 두는 거야. 4개. 그리고 요 사이에 뭐 주황, 황백색, 그리고 청백색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7가지입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청색이야. 청색 찾아. 없지. 그 다음에 뭐 청백색.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됐지? 11번. 우리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 아니고 무슨 나선 은하? 그치. 막대 나선 은하였지. 은하수는 지구에서 온 우리 은하의 일부로 희뿌연 띠 모양이다. 맞아. 지구에 속한 태양계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8500파섹 떨어진 나선팔이 있다. 맞지?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만 파섹이고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약간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 뒤에 있어.
자, 5번 니은 디귿 니을.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그림에서 성단 나와 있단 말이야. 가는 약간 퍼져 있는 성단이야. 상계성단이고 나는 구상성단이란 말이야. 자, 상계성단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모여있으니까 아직까지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시간이 짧다는 얘기야. 그래서 젊은 별들의 집단이다. 맞아요. 젊은 별이니까 혈기가 왕성해. 그래서 푸른빛을 내. 그래서 나에 비해서 표면 온도가 어떻다? 높다. 푸른빛이면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청색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 그 다음 가는 주로 은하 중심부와 해일로에 분포한다. 은하 중심부와 해일로에 분포하는 것은 구상성단, 나선팔에 분포하는 것이 상계성단이니까 가나가 바뀌었다. 그치? 별들이 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있고 나이가 많은 별들의 집단이다. 맞지? 구상성단.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13번. 자, 13번 요런 표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일단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해. 얘는 절대 등급이 크다. 얘는 겉보기 등급이 크다. 얘는 같다. 얘는 절대 등급이 크다. 얘는 겉보기 등급이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10파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파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등급이 더 크다. 겉보기 등급이 작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 멀리 있는 거고요. 같으면은 10파색이 존재하는 거야. 10파색에. 그리고요, 얘는 절대 등급이 더 크니까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클 때는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둔단 말이야. 이 차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31.6 정도 차이 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6.9, C는 차이가 없지. D는 0.6 차이 나고, E는 0.1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두 개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더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실제로 가장 밝으면 실제니까 절대 등급을 비교하는 거야. 절대 등급이 낮은 거 찾아야 되지. 그래서 뭐 B다. 별 A는 별 E보다 별 A의 절대 등급이 얼마? 4.8. 별 E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 그럼 몇 등급 차이 나? 5등급 차이 나지. 그러면 100배 차이 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밝아? 마이너스 0.2가 더 밝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A는 별 E보다 100배 어둡다 돼야 되지. 밝은 것이 아니라 100분의 1배 어둡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더 멀리 찾으면 되지. 그래서 B다. 그래서 답 3번 될 거고요. 지구에서 18색 떨어진 별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은 C 밖에 없지. C만 있어. E는 아니야.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어두운 별,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큰 거 찾으면 되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큰 건 뭐다? B다, B.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 자, 14번. 우리 은하를 이룬 천체야. 오리온 대성운이 방출성운이야. 방출성운이고요. 말머리 성운이 암흑성운이다. 그래서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의 예 정도는 알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흑백으로 나오잖아. 그치? 흑백으로 나왔을 때 그림을 보고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명칭들을 준단 말이야. 얘를. 그래서 예 정도는 외우고. 자, 방출성운이야. 별빛을 흡수하여 가열되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반사 아니고 방출성운이지. 왠지 맞는 것처럼 나오지만 아니야. 그래서 방출성운.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가나는 가스나 티끌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이다. 맞지? 방출성운과 암흑성운. 나는 뒤쪽에서는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이다.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된다. 됐지? 15번. 우주팽창이야. 우주 팽창을 풍선의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스티커는 은하, 풍선은 우주를 의미하고요. 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뭐다? 우주는 중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 중심이 없어. 그래서 니은 틀렸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맞아요. 멀리 떨어지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맞아.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되는 답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이제 16번. 우주 탐사. 자, 우주 탐사는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사하고 조사하는 활동 맞고요. 우주 망원경, 우주 탐사선, 인공위성, 화성 탐사 로봇 등이 우주 탐사에 이용되지. 우주 탐사를 위한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디귿이 틀렸네. 답은 3번. 기억, 니은 된다. 17번. 내의 구조입니다. 내의 구조. 내의 구조. 자, 그러면은 A가 되네. B가 같네. D가 중간네. C가 연수. B가 손해. 이거 이었구나.
자, 체온을 비롯한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간내지. 간내. 그래서 뭐다? 이. 근육 운동을 조절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손해. B. 심장박동, 호흡 운동 등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한다. 뭐가 한다? 연수가 하는 거지. C. 그래서 E, B, C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18번. 뉴런 모습이야.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뉴런,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달린 뉴런이 감각뉴런이고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하는 뉴런, 연합뉴런 이렇게 돼. 이 연합뉴런은 머리로 중추신경계를 이루고요. 감각과 운동뉴런은 말초신경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진행 방향은 항상 룸 방향, 그치? 가, 나, 다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가는 자극 뉴런 아니고요. 무슨 뉴런? 감각 뉴런이어야 되지. 가는 중추신경계 아니지. 나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야. 받은 자극 정보를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 연합 뉴런이 하는 거 맞지? 근육에서 온 신호를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아니지. 연합 뉴런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거지. 자극의 전달 반응은 가, 나, 다 순이니까 옳은 것은 3번 하나만 되겠네. 됐지? 19번. 자,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행동.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방망이를 휘둘렀어. 이거는 의식적 반응. 뜨거워서 손을 움츠렸다. 얘는 무조건 반사. 어디에서 일어나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친구가 떨어뜨린 음료수 캔을 잡으러 손을 뻗었다. 얘도 의식적 반응. 무릎에 맞아 다리가 스스로 들어 올려졌다. 얘도 무조건 반사.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되는 4번 찾아주면 되겠다. 자, 20번. 호르몬에 대한 설명. 외분비샘 아니고 내분비샘으로 만들어집니다. 종류에 따라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다. 그래서 이 작용하는 부위를 뭐라고 한다?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온 조절 과정에 호르몬은 관여하죠.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관여합니다. 티록신이라든가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기 위해가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지.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고, 부족하면 이상 증상 나타나고요. 과다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된다. 됐지? 자, 다음 호르몬과 신경을 서로 비교한 내용 21번. 호르몬과 신경을 서로 비교한 내용이다. 자,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1번이고요. 나머지 좁다 넓다 이거 바뀌었지. 작용 범위, 전달 속도, 호르몬이 느리고 신경이 빨라. 지속 시간, 호르몬이 길고 신경은 짧다. 그리고요, 신경은 신호가 한 방향으로만 전달 가능하고요. 가까운 기관뿐만이 아니라 먼 기관에도 전달할 수 있어. 혈액을 통해서 가까운 곳, 먼 곳 다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12번. 22번. 혈당량 조절입니다. 이자에서 분비돼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이자에서 분비돼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글리코젠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탄수화물이야, 그지? 저장 탄수화물. 동물에서 저장되는 탄수화물 형태가 글리코젠이야. 그래서 A는 글리코젠 아니고 글루카곤이어야 되고요. B가 인슐린이지. 이자에서 분비되는 B는 어디에 작용해? 갑상샘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뭐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 혈당량이 높아지면 B의 분비량이 많아져야 되지.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B는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거예요.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야지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답이 5번 됩니다. 23번. 세포 분열. 자, 부피가 다른 우무 조각을 붉은색 식용색소 용액에 같은 시간 동안 넣어둔 후 꺼내어 반으로 잘랐대.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스며든 게 이렇게 스며든 거야. 그치? 이렇게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다 붉게 되었고요. 나도 똑같은 깊이만큼 스며들었는데 얘 크기가 크니까 가운데 부분이 물들지 않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큰 것은 가이다 라고 돼야 돼.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1로 두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2로 둬. 그러면 표면적은 어떻게 돼? 얘는 면적이 6이 될 거고요. 정육면체라고 가정했을 때
나의 표면적은 4, 6이 24. 부피는 어떻게 돼? 1이 될 거고 얘는 8이 되니까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가 같은 경우는 6, 나 같은 경우는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가 더 크다. 생물체가 성장하기 위해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져야 된다. 크기가 계속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분열을 해야 된다. 분열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 거다. 부피가 커지면 우무조각 중심까지 붉은색으로 물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비효율적인 거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답은 3번 디귿만 되겠다. 자, 24번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가 염색체야, 그지? 염색체인데 염색체의 한 가닥 한 가닥 하나를 뭐라고 해?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염색 분체는 언제? 감기 때 복제가 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것까지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염색체 DNA 플러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열 중에만 염색체, 분열 전에는 분열 준비기, 감기 때는 염색사 형태의 실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나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번 양파의 뿌리를 이용해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한다. 표변을 만들 때 양파의 뿌리의 끝부분을 잘라 사용해. 끝부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장점이 있어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끝부분을 사용하는 거다. 자, 2번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세포를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자, 세포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는 세포는 중기대 세포야. 중기대 세포는 시기가 가장 짧다. 그래서 가장 적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염색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세포 분열 단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나누는 기준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양파의 뿌리 조각에 에탄올과 아세탄 혼합액에 담궈두면 조직이 영해진다. 조직이 연해지는 것은 어디에 담궈두는 거야? 묽은 염산에 담궈두는 거고 세포가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뭐다? 에탄올, 아세탄 혼합액에 담궈두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뭐가 돼?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그 다음 26번.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세포 분열의 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식세포 분열에서는요, 감수 1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돼?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지.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그림에서는 뭐다? 염색 분체 분리잖아. 그래서 감수 2분열 어디? 후기다. 양극으로 나눠지는 시기.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자,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감수 1분열이잖아. 감수 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 줄어든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염색체 수. 자, 여기서 2분열이니까 염색체 수가 N이란 말이야. 요 사이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중기 때 염색체를 기억을 해서. 그래서 N은 4야. 그러면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체세포니까 2N일 거잖아. 그럼 N이 4니까 2N 얼마? 8, 8개이다.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27번. 사람의 발생 과정입니다. 발생 과정.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고요. 나날이 진행되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지. 세포가 분열하여 여러 조직이나 기관이 형성될 거고요.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정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 수정란은 2n, 정자는 n이니까 2배이다. 맞지? 수정란의 초기에 세포 분열이 빠르게 반복하여 전체 크기는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왜? 감기 중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세포 생장기가 없다. 그래서 세포가 생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일정하다. 세포 하나, 할구 하나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전체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28번. 멘델의 유전 실험의 재료로 완두를 사용한 이유. 기르기 쉽다. 한 세대가 짧다. 자손의 수가 많다.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그래서 기억 리얼되는 답 2번 됩니다. 됐지? 29번. 자, 29번 같은 문제는 그림에다가 유전자형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둥근 완두, 라지알, 주름진 완두, 스몰알, 다음 세대는 라지알, 스몰알이야. 그지?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라지알,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스몰알이어서 교배해서 수정이 되어서 라지알, 스몰알, 둥근 완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잡종일대에서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완두의 모양에 대해서 주름진 형질이 열성 안 나타났으니까 둥근 형질이 우성, 나타나는 형질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다. 자손 일대의 둥근 완두는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잡종 일대의 둥근 완두는 뭐다? 라지알, 스몰알이니까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맞지? 순종의 둥근 완두가 만든 생식세포 라지알 주름진 유전자를 가질 수 없죠. 라지알만 나오니까 주름진 유전자는 가질 수 없다. 순종의 어버이를 교배할 때 같은 개체 안에서 수분이 일어난다. 순종인 어버이는 하나는 둥근 거고 하나는 주름진 거니까 같은 개체 아니지. 자가 수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가 수분이 일어나는 거야. 순종의 둥근 완두를 얻기 위해서 타가 수분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 타가 수분 여러 번 반복하면 순종이 아니고 타가 수분하면 잡종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30번.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시켰대. 그럼 노란색 완두, 라지와이,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 스몰아이를 교배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럼 잡종 일대에서 라지와이, 스몰아이라고 하는 노란색 완두가 나올 거야. 얘를 자가수분 했잖아. 그러면 자가수분하면 유전자인 같은 것끼리 교배를 시켜.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하자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 라지와이, 스몰아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초록색 완두가 150개 나왔대. 얘가 초록색인데 150개가 나왔대. 근데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한 개니까 전체 개수는 얼마? 600개다. 전체 개수는 600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 된다. 자, 31번 보자. 31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 31번. 둥글고 황색. 라지와이 이렇게 정리를 하자. 스몰알 정리를 해. 자, 잡종 일대에서 얘 생식세포 유전자의 뭐 나와? RY밖에 안 나와. 여기서도 스몰알밖에 안 나오는데 교배를 했으니까 라지와이라고 하는 둥글고 황색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잡종 일대에서 뭐 하자 그랬니? 얘 생식세포의 종류와 유전자형의 B를 보자 그랬단 말이야. 라지와이, 스몰알 B가 얼마? 1대 1이야. 자가수분을 시켰지. 자가수분하면 전체 16개 나옵니다. 둥글고 황색 9개, 둥글고 녹색 3개, 주름지고 황색 3개, 주름지고 녹색 하나 나온다. 그래서 잡종 1대에서는 우열의 원리 성립하고요. 잡종 2대 이렇게 넘어갈 때 생식세포 분리비가 일정하니까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더라. 근데 얘네들 독립의 법칙까지 성립했죠. 네. 모양만 따로 봤을 때 둥근 것들, 주름진 것의 비가 얼마? 3대1. 색깔만 따로 봤을 때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가 3대1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각각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라는 거. 그림의 결과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아니고 따른다. 잡종 2대에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는 유전자의 두 종류다. 자, 주름진 것은 무조건 뭐야? 스몰알인데 황색은 어떻게 돼? 라지와이 이렇게 두 종류 있지. 그래서 주름지고 황색은 어떻게 나타나? 라지와이 이렇게 두 종류의 유전자형을 가진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야. 자손 1대의 완두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자의 종류 몇 가지라고 했다? 4가지지. 두 종류 아니고 4종류다. 어버이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씨와 자손 2대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씨는 둘 다 뭐다? 열성 순종이니까 둘 다 유전자형이 스몰YY로 같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됐지? 자, 32번.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떤 유전병이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부모의 형질이 같은데 자손의 형질이 다른 것을 찾아. 그러면 이때 이 부모의 형질이 뭐다? 우성이고 자손의 형질이 열성이야. 자, 어디를 찾아야 돼? 그러면 얘는 여기를 찾아야 되지. A, B는 같은데 E가 다른 게 나왔지. 그럼 A, B가 뭐? 우성. E가 열성이야. 그래서 유전병이 우성, 정상이 열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 유전자를 스몰 a라고 두고 유전병 유전자를 라지 a라고 두고 정리를 할 거야. 자, 정리를 할게. 그러면은 열성은 무조건 스몰 a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스몰 a 나오려면은 얘는 라지 a 스몰 a여야 되고 얘도 라지 a 스몰 a여야 되고 스몰 a니까 얘도 라지 a 스몰 a여야 되겠네. 맞아? 그럼 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정상이 되려면은 유전병이 되려면은 라지 A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야. 유전병은 어떤 형질? 우성이다. A는 정상 유전자가 있다. 그렇지? 있다. 스몰 A가 있다. B와 F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뭐로? 라지 A 스몰 A로 같다. G가 정상의 남자와 결혼한대. 그러면 라지 스몰 A인데 정상은 스몰 A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나와? 라지 스몰 A 나오지. 그래서 정상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목동중학교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학교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